이번 시간에는 별의 특성을 HR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거야. 그래서 HR도와 별의 종류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볼게. 먼저 HR도가 뭘까? 라고 해서 HR도부터 설명을 해봐야지. HR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 가로축을 표면 온도, 세로축은 광도, 이걸로 그린 그래프에 별들의 종류를 위치를 잡아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을 그려놓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가로축은 이라고 하면 표면 온도라고 하는데 표면 온도를 대체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 자, 표면 온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바로 분광형. 분광형을 이쪽에 O, 이쪽을 M이라고 놓으면 이쪽이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이쪽이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분광형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또한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색지수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이면 푸른색, 밝은 또는 온도가 높은, 그리고 색지수가 한 10,000 정도 그럼 흰색, 색지수가 플러스 붉은색,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표현대로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이 가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세로축의 정보는 바로 광도, 가지고 있는 별에 얼마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광도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의 등급 수치는 작아진다. 그래서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오히려 위가 더 작은 수치의 값으로 등급을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이 HR도에다가 이제 별을 집어넣어 줄 거야. 별이 처음 탄생을 하면 아직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붉은색인 온 표면 온도가 낮은 별,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도 작은 별,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요 아래에 있게 되겠지. 이 별이 서서히 진화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에너지가 표면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만큼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형성을 하게 된단다.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에 있는 별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주계열성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주계열성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첫 번째,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출발이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서히 이동을 하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왼쪽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왼쪽 위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표면 온도가 낮고 그리고 광도도 작았지만 서서히 얘네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표면 온도도 높아지고 광도도 커지는 이런 별의 단계를 갖게 되고, 별이 대부분 진화를 할 때 별의 약 90%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주계열성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니? 별이 안쪽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서 중력 수축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될까? 외부로 방출하게 되니 바깥쪽에 있는 대기 성분들은 바깥쪽으로 팽창을 하게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별의 크기는 커지니까 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겠지. 별의 크기는 커져.
크기가 커지니 아무래도 광도가 커지게 될 거야.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왜? 광도의 시계는 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표면 온도라는 게 들어가. 이 에너지가 광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크기가 커져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표면 온도는 4제곱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니? 광도는 높은데 표면 온도만 낮아지니까 별의 위치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옮겨온 별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쪽에 해당하니 붉은색이네. 그래서 이 거성을 표면으로 봤을 때는 붉게 보인다 라고 하여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크기가 커져서 부피는 커졌는데 그 별을 이루고 있는 질량은, 그렇지, 질량은 거의 보존이 된다라고 가정하므로 밀도는 오히려 작아진 별의 형태, 이것을 거성 또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 거성보다 조금 더 위쪽에 더 큰 광도를 가지고 있는 거성도 있겠지. 보통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이 진화 단계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단계를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에 적어주면 밑에 있는 원이 거성, 위에 있는 원이 초거성이 되는 거지. 초거성은 그 크기가 더 크게 커진 거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적색 거성이라 불리는 거성은 이 밀도가 주계열성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초거성은 이 평균 밀도는 더 작다. 누구보다? 주계열성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 거성보다도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거성과 거성이 되면서 내부는 중력 수축을 하면서 더더욱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바깥쪽에 있는 대기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커졌기 때문에 전체 덩치가 커진 별이 되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대기가 우주로 방출이 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쪽에 있었던 중력 수축해서 에너지가 높았던 이 내부 별만 남게 되겠잖아? 그러면 크기는 작아지고,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광도는 뚝 떨어지게 될 거야.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대기가 떨어져 나가니 안쪽에 있는 별의 표면 온도를 봤을 때는 이미 많은 양의 에너지가 중력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상태인 거지. 그래서 적색이 아니라 밝은 색 쪽으로 옮겨오는 작은 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되지. 그래서 네 번째 백색 외성이라고 쓰고, 백색 외성의 특징은 하고 이야기를 하면 표면 온도가 분광형이 5쪽으로 이동했으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갔다라고 볼 거야. 표면 온도는 올라가지만 별의 크기는 작아지지.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니 반지름은 작아졌어 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오히려 크기는 줄어들었는데 바깥쪽 가벼운 대기는 사라지고 안쪽에 무거운 질량체는 남아있으므로 매우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HR도로 보는 별들의 특징이 되는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별이 탄생을 해서 주계열성이 시작이 되고, 주계열성의 시작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별이 진화가 된다. 이렇게 진화가 될 때 별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므로 내부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별의 광도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자꾸 반응을 하면서 중력 수축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대기가 에너지를 받아 그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주계열성이 유지가 되었다가 그 힘을 더 이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깥쪽의 대기가 확장이 되면서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 바깥쪽 대기의 상태가 어느 순간 우주로 방출되고 나면 내부의 별의 형태만 남은 백색 외성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HR도로 별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HR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나 더 측정을 하게 되냐면 광도 계급이라는 걸 하나 더 측정하게 될 거야.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밝은 정도를, 즉 광도라는 이 밝기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눴느냐라고 하는 거지. 광도 계급을 나눈 사람은 모건과 키넌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모건과 키넌에 의한 분류법이라고 해서 MK 분류법이라고 여러분들은 책에서 많이 보게 된다. 자, 그럼 이런 MK 분류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도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니 광도에 따라 계급을 나누자라는 거야. 계급을 구분한다. 그럼 광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데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등급으로 표현하니 HR도의 위치에다 넣어서 볼 수가 있겠지?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그리고 백색 외성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나눴잖아. 가장 광도가 크고 밝은 별 그러면 초거성이 맨 위에 있었으니 초거성이 되겠다. 그래서 초거성의 단계를 1번 단계라고 주고 1번 단계 안에서도 보다 위에를 1A 그 아래를 1B라고 정해주자. 1A라고 하는 것은 초거성이라고 하는 1번에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일 거냐면 밝은 초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면 1B는 얘보다는 조금 밝기가 약한 애겠지? 그래서 덜 밝은 초거성이라고 정해준다. 그러면 초거성 아래에 거성 단계를 다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더 나눌 건데 2번에 해당하는 거성은 그럼 거성 안에서도 밝은 거성이 되겠지? 그래서 밝은 거성 3번은 거성 그 아래 내려와 4번은 준거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별들이 들어가는 거야. 아하, 크게 나눴던 건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그리고 백색, 외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나눴지만 이것을 밝기에 따라 조금씩 더 자세히 나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지. 주계열성은 이쪽 끝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대각선으로 움직이니 단계를 주기가 애매했어. 그래서 준거성 아래에 5번으로 주계열성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로 들어가는 건 누굴까? 그럼 지금 남은 건 외성만 남았네? 이 외성을 우리는 6번이 준외성 그리고 7번이 백색 외성 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광도로 등급을 나누어 준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태양을 많이 기준을 놓고 보는데 태양의 분광형의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 기억하지? 태양의 분광형은 황색이었기 때문에 G라고 표현을 했어.
이해가 되니? 근데 이 G 안에서도 밝기 등급, 온도가 높고 낮은 것을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지? 그 중에 태양은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해. 또한 태양은 지금 별로 탄생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계열성에 머무르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광도 계급으로 5번 등급이라고 주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표현은 G2O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HR도에다가 별들의 종류, 밝기에 따라서 별들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고 거기에 광도에 따른 등급으로도 우리는 별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